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1년 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던 스토커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목포와 무한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찬반 투표를 거칠 예정인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제주 지역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전남 침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산업용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율촌 이산단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답보 상태에 놓였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에 대해 1년 가까이 전면 재검토를 거친 결과 기존에 추진했던 민간 투자 형태의 스토커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재정사업 또는 민간 투자, 스토커와 열분해 등 소각 방법, 대기오염 물질의 유해성,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한 뒤 민선 7기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서는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허용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사를 통해 실시 설계 용역을 재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 신도시로 이전한 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한택시 사업구역이 통합 추진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구역 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은 사업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 시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남도가 목포 무한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마무리할 경우 1,500여 대의 목포 택시와 137대의 무한 택시가 구역과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도는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 사업에 목포대와 순천제일대를 비롯한 전남권 대학 6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를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대학들은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대학의 평생교육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율촌 이산단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준설토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최근 전남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공영사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산업용지 공급은 언제쯤 가능할지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여수 율촌 이산단 공사 현장입니다. 축구장 550여 개를 합친 면적의 규모를 토지화해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율촌 이산단 조성 사업은 당초 2016년부터 용지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투기율은 약 60%로 1단계 구역이 96%, 2단계 구역이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인은 준설토 부족입니다. 지난 2020년 광양항 항로를 준설하면서 나오는 준설토 양이 크게 줄면서 매립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급기야 민간 사업자 측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율촌 이산단 조성 사업은 3년째 진척이 없던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전남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공영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자로서 전남개발공사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영역을 이번 달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올 연말까지 1단계 구역에 대한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 나머지 공정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기반을 다지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5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절차를 거친 이후에
2026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착공할 계획으로. 산업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대안으로 꼽히던 율촌 2산단 조성 사업. 공영 사업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실제 용지 공급까지 적어도 7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전남의 비 피해가 컸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 탄치마을. 무너져 내린 토사가 주택과 창고 등 5곳을 덮쳤고 주민 1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가 워낙 컸던 만큼 복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남 지역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살펴보면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주택과 농경재, 수산 양식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21년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1,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0년에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11명이 사망했고 2천여 세대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농작물, 축사와 공공시설까지 1,9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장마가 본격화되고 다음 달에는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남도는 피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만큼 침수 대책을 꼼꼼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침수 우려 도로나 둔치 주차장, 반지하 주택가 560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습니다. 비가 유입될 것에 대비해 차수판이나 수방자재를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통제와 대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동주택이나 제2취약주택 등의 물막 입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시군에 지원하여 오기 전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부터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남부지방.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연재해는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상대로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1일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1kW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 시기에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행 5원으로 유지되며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전기요금은 1kW시당 136.23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시당 6.9원을 시작으로 모두 5번에 걸쳐 40.4원이 오른 전기요금. 한전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45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포트엘 사업장 전면 파업에 나선 가운데 직장 폐쇄 철회와 차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포스코 원하청 사용자의 노조 탄압과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2022년 임금 인상 교섭을 2023년 1월에서야 시작해 6개월째 답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포트엘이 포스코의 핵심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229회 정례회 폐회사에서 최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예산 가운데 30억여 원이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며 1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찾는 큰 행사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디지털 전환과 학령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선도적인 대응과 미래교육 모델 창출을 목표로 내년 5월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주식회사 해성산업개발과 협약을 체결하고 백운 유원지 개발에 나섭니다. 해성산업개발은 봉강면 봉당리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678억 원을 투자하고 복합휴양시설 4개 동과 애견 놀이터, 공연장, 수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사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오는 29일 전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해 이른바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영암군은 다음 달 3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실시간 상품 거래 방식인 라이브 커머스에 정책 거래를 도입해 선호도를 조사하고 군정 방향과 새로운 표어, 영암의 대표 캐릭터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고 지역의 지속 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에서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자은도 일대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맡고 있는 월드바둑 챔피언십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고 조훈현과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국수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 등 8개 국가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제 시니어 바둑 대회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대회명이 적용됐습니다. 목포해상 WCO 3차 공연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목포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콘서트형 불꽃 공연이 펼쳐지고 3차 공연부터는 해상 무대에 LED 조명이 설치돼 더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해상 WCO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목포시가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성돔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목포수협,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억 원어치의 감성돔 종자 26만 마리를 앞해대교 인근 해역에 방류하고 어족 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대회에 참가한 차량은 140m 구간에서 복잡하게 엉킨 코스를 돌며 가속과 감속, 코너링 등 운전 솜씨를 겨루게 됩니다. 대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현장에는 튜닝카 전시, 체험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 분야와 관련된 사회 연결망 계정의 명칭을 공개 모집합니다. 완도군은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SNS 공모전을 운영하고 완도 해양치유에 대해 참신하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명칭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모작은 완도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장흥군이 21일 군민회관에서 외식경영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지난 4월부터 외식경영 아카데미에 참여한 장흥관내업소 20곳과 장흥군 외식업지부 등이 참석해 개발 메뉴 전시와 품평회를 진행했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품평 결과를 토대로 가장 호응이 좋은 음식을 개발해 지역 특화 메뉴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45세까지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순천시가 청년 행사를 엽니다. 순천시는 청년센터에서 다시 청년 미리대관 행사를 열고 만 45세까지 청년센터의 문화공연장과 세미나실 같은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청년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2만 4천여 명이 청년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청년 행사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